자, 이번 시간에는 그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함수 생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함수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하나 있다. 자, 함수 y는 fx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생성하는 방법들 중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자, 평행이동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나누어 보면은 만약에 함수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뭐 p만큼, 자, p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기존의 함수에 여러분들이 y는 x 대신에 이제 x 빼기 p의 형태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x제곱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x제곱 함수가 여러분들 원점에서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됐었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래프 모양의 각 점들이 다 이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움직이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요 파란색 형태의 그래프는 지금 그래프 모양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니까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x값 대신에 x 빼기 1. 자, 이렇게 보시면 혼동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형태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뭐 q만큼, 자, 평행 이동을 한 형태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fx의 q의 형태가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보통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는 건 우리가 보통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한다라고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y 대신에 y 빼기 q를 집어넣으면 y는 fx라는 함수에서 y 대신에 y 빼기 q를 더한다는 것은 y 빼기 q가 fx가 돼서 결국 이 q라는 게 오른쪽으로 넘어온 최종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만약에 x제곱을 이만큼 올렸다. 그럼 모든 점들이 이만큼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x제곱, 자, x제곱이라는 이 노란색 그림이 정확하게 함수값들이 다 이만큼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의 형태의 함수는 x제곱 더하기 2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둘을 다 한꺼번에 다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버전이 바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인 형태는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결합의 형태니까 결국은 fx 대신에 x 빼기 p 플러스 q의 형태를 가져가는 게 바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파란색 그림에서 또 위로 두 칸이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결국 원래 있던 x제곱의 그래프가, 자, x제곱의 그래프가,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 모양은 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있겠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평행이동 시키는 방법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또 방법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 얘기가 나오는데, 대칭이동.
자, 대칭 이동을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앞쪽에서 우리가 이제 점에 대한 대칭을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x, y라는 점이 직교좌표상에 있다. 자, 그럼 이 점을 x축으로 대칭시킨다 라는 말은 이 점의 x축의 대칭 방향이 여러분 여기다 만약에 물감 같은 걸 하나 찍어가지고 x축으로 접었다가 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접었다가 피면 그 물감이 여기 가서 묻겠죠. 그래서 이 점의 x축 대칭점이 여기가 되는데, 자, 이 점은 원래 점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x값은 동일하지만 y값의 부호가 정반대가 되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자, 이 점을 y축 방향,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번엔 파란색 물감을 찍어서 y축으로 접었다가 피는 겁니다. 접었다가 피면은 이 점이 이쪽에 가서 물감이 묻어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y축 대칭점이 되는데, 이 y축 대칭점은 지금 원래 기존에 있는 점하고 차이가 뭐냐면, x값의 부호가, y값은 그대로 똑같은데 x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형태죠. 그래서 x의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원점 대칭인데, 자, 주어져 있는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로 표현을 하면, 자, 원점 대칭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동시에 적용한 개념이 돼서 결국 이 점은 x의 부호도 반대고 y의 부호도 반대가 되는, 자, 이게 바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함수에 적용을 해보면, 자, 함수 y는 fx를 x축 대칭시키면, 자, x축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자, 기존의 함수 y는 fx에서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반대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보냄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은 y는 마이너스 fx다. 자, 이런 표현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자,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부호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 있던 y는 fx의 x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원점에 대한 대칭은 x의 부호와 y의 부호가, 즉 y는 fx라는 기존에 알고 있는 함수에서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동시에 되는 게 원점 대칭이니까 y의 부호도 반대고 x의 부호도 반대고, 그래서 결국 이 마이너스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의 형태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제 생성하는 방법이 기존에 있는 함수들을 합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방법으로 또 새로운 함수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함수 두 개가 있으니까, 자, 함수, 자, f는 a에서 뭐 r로 가는 함수라고 하고요. 자, g라는 함수는 b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합시다. 여기서 정의역, f의 정의역은 a, g의 정의역은 b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함수를 더한다라는 것은 표기로는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럼 이 표기에다가 여러분들 함수 정의는 어떻게 할 거냐? 각각을 그냥 더해서 함수 값들을 각각 더하겠다. 자, 정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빼겠다라는 말은 각각을 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두 개의 함수를 곱한다. 자, 곱의 정의는 또 각각의 함수 값들을 곱하겠다. 자, 그 다음에 나눈다라는 말은 두 개의 기존 함수를 나누겠다라는 것은 역시 각각의 함수 값들을 나누겠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만약에 지금 f 함수의 정의역이 a이고요, g 함수의 정의역이 b라고 했을 때
이 둘을 더한 애의 정의역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정의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f의 정의역은 a고 g 함수의 정의역은 b일 때 만약에 두 함수를 더했을 때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두 함수가 동시에 정의되는 곳에서 함수값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정의역의 교집합에서 정의역이 잡히겠죠. 역시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정의되는 곳에서 함수값이 빼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역시 교집합의 형태를 가지고 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곱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함수값들을 서로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곱의 정의역도 두 함수의 정의역의 교집합에서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누기 모양도 역시 각각의 함수값이 정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 교집합에서 정의역이 되는데, 자, 조심할 거는 우리 수학에서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는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이 교집합 상에서 얘네들은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gx가 0이 되는 x들은 제거를 한 상태에서 정의역이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 생성하는 세 번째 방법,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는 여러분들이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하나 f, 자,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y에서 g라는 쪽으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f라는 함수는, 자, 지금 집합이 세 개가 있는데 x, y,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 x에 있는 원소가 f에 의해서 y라는 값으로 대응관계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y라는 점이 이 g라는 함수에 의해서, 자, 또 대응관계가 이렇게 성립할 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x 값이 z 값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합성이라는 함수의 이름으로 주고요. 정의 모양은 어떻게 하냐면, 자, g 합성 f라는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자, 여기에 이제 x 값이 만약에 들어가면, 실제로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x 값에 의해서 fx라는 값이 먼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g에 의해서 g 안에 fx가 계산이 돼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가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럼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쓸 거긴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fx는 뭐 3x, 그 다음에 gx는 뭐 2x-1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g 합성 f는, 자, g 합성 f는 여러분들이 g에 의해 fx라는 함수값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g에 들어가는 값이 fx, 요 x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fx 값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x자리에 이 gx를 통째로 갖다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2배의 x자리에 3x가 들어가는, 자, 이런 형태가 돼서 결국은 정리해보면은 이 6x-1이라는 형태의 합성함수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f 합성 g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f에 gx가 들어가는 거죠. f에 gx가 들어가요. 자, f에 들어가는 x자리에 gx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 2x 빼기 1이라는 애가 x자리에 들어간다고 보면 3에 2x-1이 들어가서 결국 이것도 분배 법칙으로 가면 2, 3은 6x-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함수가들이 만들어진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둘이 서로 같은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성질 보시면 합성함수 성질 첫 번째가 F 합성 G와 G 합성 F는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순서를 바꾸었을 때 성립하지 않는 거 근데 성립하는 성질을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건 OX용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참거지 판정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이번엔 세 개의 함수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을 때 자, 가로치는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합법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결합법칙은 일반적으로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의미 부여는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 참거지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 체크하는 용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우리 이제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네 번째 자, 역함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함수 y는 fx가 1대1 대응 함수 다른 말로 전단사죠. 전단사 자 1대1 대응 함수의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역함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예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로 자, 1대1이 된다는 건 xy 값이 서로 자, 1대1 그러니까 단사이면서 전사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패턴인데 이게 안 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단사가 깨지는 경우 한번 볼까요? 단사가 안 되는 경우는 왜 우리가 역함수 이제 1대1 역함수에서 우리가 왜 배제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름 그대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함수의 형태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예제 같은 거는 1대1이 안 되죠. 지금 단사의 개념이 깨지는 이유가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2를 4로 보냈어요. 그럼 4를 1로 보내준다는 게 역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4를 1로 보내고 자, 이걸 한번 반대로 보내볼게요. 4를 1로 다시 보내주고 자, 그런데 5를 반대로 보낼 때 보시면 2에서도 5로 오고 3에서도 5로 갔기 때문에 5라는 값은 2로도 거꾸로 가고 3으로도 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함수 조건에 충족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라는 값 자체가 정확하게 한 값으로 가는 경우가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전사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전사가 안 되면 또 왜 1대1 우리 역함수 얘기를 할 수 없느냐. 자, 이건 1대1은 이제 만족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전사가 안 되는 경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반대 방향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대1은 돼요. 근데 전사가 안 돼서 1대1 대응 관계가 안 되는데, 자, 반대로 4는 다시 1로 보내주고, 5는 2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6은 3으로 보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7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역시 함수 조건에서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또 하나의 함수로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제일 먼저 자,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 다른 말로 전단사 함수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자, 반대로 보내는 거. 자, 그럼 반대로, 자, 원래 함수 f가 2를 4로 보냈다. 그러면 4는 1로 갔고요. 5는 2로 갔고요. 6은 다시 3으로 이제 돌아가는 모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쭉 나열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정리하실 게, 이게 이제 F함수 아닙니까? F함수.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함수는 보통 이제 인버스라는 기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하실 게, 첫 번째, 2를 4로 보냈죠. 그 다음에 2를 5로 보냈고요. 3을 6으로 보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역함수 입장에서는 반대로 역함수는 4를 1로 보낸 거고요. 5를 2로 보낸 거고. 자, 6을 3으로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얘와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함수 f가 x를 y로 보냈다면 동치관계로 역함수는 y를 x로 보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는 이제 문제 푸실 때 적당한 때 여러분들이 역함수 관련 문제 푸실 때는 항상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fx가 y의 관계는 역함수는 y를 x로 보내는 관계. 즉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하실 때는 이 x와 y가 자리를 바뀔 때 역함수 기호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들 원래 함수는 지금 원래 함수 f는 x가 정의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공역 이꼴 치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y값은 공역이자 치역이 되는 관계죠. 자, 그런데 역함수 입장에서는 요거를 반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함수는 정의역이 y가 되는 거고 공역이자 치역이 x가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f의 정의역은 자, 이 둘의 관계가 서로 크로스로 바뀌는 관계죠. 그래서 f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고요.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건 이제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역함수 정의역을 찾아라, 치역을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역함수의 정의역을 찾고자 한다면 원래 함수의 치역을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치역을 보겠다 그런 것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OX 대비로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자, 그 교재에 있는 거 잠깐 보세요. 교재에, 자,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여러분들 본해내에 다시 역함수니까 원래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F 합성 G에 만약에 역함수가 있었다. 자, 요거는 각각의 역함수의 합성인데 순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요건 여러분들 그냥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가 G 함수고 여기가 H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이제 합성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G 합성 F.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 돼가지고 이 합성함수가 역함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점별로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관계인데, 그러면 거꾸로 가는 요 다이렉트로 가는 형태. 자, 요것도 이제 원래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될 텐데, 이 원래 역함수는 지금 여러분들 요렇게 보내고 요렇게 보내는 애들이 합성이 되는 거니까 지금 요 함수는 정확하게 F 인버스가 되는 거고, 자, 이 형태는 G의 인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빨간색으로 가는 형태는 F 인버스와 G 인버스의 합성관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냥 기억은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인데 순서가 바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 F의 인버스와 F를 합성하면,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보냈던 애를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원래대로.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집어넣은 애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집어넣은 애가. 보냈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여러분들 요게 이제 무슨 얘기랑 연결이 되냐면 그러면 집어넣은 애가 나온다는 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합성함수, 항등함수죠. 항등함수.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의 관계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합성이 되면 항등함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항등함수. 그래서 이게 실전에 이건 이제 참고직 찾으실 때 이제 보시는 거고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함수들이 서로 맞물리는 경우는 이게 상쇄 효과를 줄 수 있다. 상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편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풀릴 때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기하학적인 성질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함수 y는 fx와 자, 역함수 f 인버스 자, 함수 원래 함수 f와 자, 이 둘의 관계는 여러분들 기하학적으로 보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 점이 만약에 이 점이 하나 x, y라는 점이 하나 있으면 이걸 정확하게 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이 점의 좌표는 이 x와 y의 이 역할이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하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역함수는 원래 함수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